대학교 가면 취업 잘 되고 인생 탄탄대로. 현실은 졸업하자마자 실업자 신세 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특히 어떤 대학들은 학과 구조조정, 재정난, 낮아지는 취업률 때문에 학생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죠. 오늘은 등록금 내고도 후회하는 대학 탑5를 가져왔습니다. 대학 진학? 다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4년제 사립대학인 극동대학교는 셔틀버스가 없으면 통학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골에 있습니다. 당연히 인지도도 낮아 신입생 충원율이 바닥인데요. 그만큼 보건항공 계열이 아닌 인문사회 계열 학과는 이미 통폐합이 되어 전문성을 잃었습니다. 지난 2023년도에는 재정 지원 불가 대학으로 선정되었고 재학생들도 학교에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있을 정도이죠. 경상북도 김천에 위치한 김천대학교는 실업전문학교로 시작해 지금은 4년제 대학으로 개편되었는데요. 의료 계열이 특화되어 있어 한때는 인지도도 높았지만 2017년 신입생 260명이 결혼될 정도의 초비상 사태가 발생하며 폐교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1992년) 돈보스코 예술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은 대구예술대학교는 2024년 재정지원제한대학 인류형으로 지정되어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예술대학교인 만큼 평균 등록금이 832만원을 기록하며 대구 지역에서 평균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교로 선정되었죠. 이번 2025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298명 모집 중 21명만 지원하여 신입생 충원율이 10%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대구예술대학교. 언제 폐교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 3곳이나 되는 경주시의 특수성으로 전국에 몇 없는 문화재 관련 학과가 있는 신경주대학교는 올해인 2025년 경영위기 대학으로 지정되어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되었는데요. 이미 전국의 대학교 중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는 상태로 2023년 0.12대 1이라는 신입생 모집 경쟁률을 기록, 신입생 중도 탈락률은 같은 해 50%를 넘으면서 실질적으로 입학한 학생들 중 절반도 안 되는 학생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재단의 횡령, 보조금 비리로 이미 8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제주국제대학교. 결국 폐교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신입생 충원율은 고작 9.7%. 교직원 체불임금도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교내 식당, 매점, 도서관 또한 아예 문을 닫은 채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학생들은 인근 공기업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자진 폐쇄냐, 강제 폐쇄냐를 논하고 있는 지금 학생들을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대학을 학문의 요람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대학은 그저 좋은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회초년생의 평균 기본급은 업종이나 직군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월 270만원입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일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취업률은 64.6%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682만 7,300원.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후회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는 전공도 많죠. 반대로 대학을 안 가고도 성공하는 사람까지. 이런 현실을 보면 다른 길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학이 아니라 더 현실적인 선택지를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해 더 많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학과 가면 다 취업될 것 같죠? 응, 안 됩니다. 졸업생 수 10만 명, 일자리는 1000개. 오늘은 너무 많아 취업이 안 되는 학과 탑5를 공개합니다. 이거 보고도 선택할 건가요? 현실을 알려드립니다. 심리학과 인기 많습니다. 그런데 졸업하면 뭘 할까요? 상담사가 되려면 대학원은 필수. 그런데 대학원 안 가면 일반 회사로 취업? 글쎄요. 심리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아니고 갈 수 있는 회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심리학과 마케팅을 같이 전공하는 식으로 하거나 공기업 준비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 꿈의 직업이었던 승무원. 그러나 현실은 코로나 이후 완전 리셋. 게다가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까지. 항공사 채용은 줄어들고 계약직은 많아지고 경쟁률 미쳤습니다. 최근에는 승무원이 아닌 다른 직군으로 빠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무엇보다 외모 경쟁까지 쉽지 않죠. 대다수의 간호학과는 취업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망한다는 걸까요? 문제는 버티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3교대의 야근은 물론이고 살인적인 업무 강도. 무엇보다 태움 문화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결국 몇 년 일하지도 못하고 현장을 떠나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즘은 간호학과를 나와도 임상을 가지 않고 곧장 제약이나 의료 컨설팅 등 다른 분야로 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컴공. 요즘 핫한 학과 아니냐고요? 네카락 후배, 주문을 외우신다고요? 그만큼 컴퓨터 공학과가 있는 대학은 차고 넘칩니다. 게다가 비전공자까지 코딩, 부트캠프 다니고 국비 지원 과정으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죠. 결국 상위권 수준이 아니라면 개발자로 자리 잡기가 어렵습니다. IT 업계도 이제는 신입을 뽑을 때 무조건 실력을 보는 상황인데 학과만 믿고 공부 안 하면 100% 백수 확정입니다. 대망의 1위, 경영학과. 거의 모든 대학에 개설되어 있고 심지어 전문대까지. 경영학과에서 배출하는 인원은 전국적으로 포화 상태입니다. 거기다 복수 전공자까지 합치면 학과 자체에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들 자격증을 따거나 해외 대학원을 가거나 안전하게 공기업을 준비하는데요. 경영학도로서 대기업을 노린다? 스카이급이 아니면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제와 자격증을 조합해서 빠르게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자, 이 학과들 절대 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공만 믿고 간다? 취업이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현실적으로 취업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굳이 전공을 고르지 않고 일단 좋은 대학에 가거나 학점은행제로 빠르게 학위를 취득하고 실무 중심의 자격증을 병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의 대학은 곧 취업을 의미하니 말이죠.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강의실 탈출러였습니다. 이 공부법 아직도 하세요? 이러면 인생 망합니다. 성적 안 오르는 사람들 꼭 이 중 하나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꿀 시간입니다. 최악의 공부법 탑5 지금 공개합니다. 친구가 이 방법이 좋아 라고 한다고 무조건 따라간다고요? 공부법은 본인에게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해야 합니다.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실험하면서 찾아야 합니다. 남들이 추천하는 방법도 결국 자신에게 맞게 변형해야 하죠. 그래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의만 듣고 아 이해됐다 하는 순간 끝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듣고 나서 직접 풀어보기입니다. 강의를 들은 후 반드시 노트 정리와 실전 문제 풀이를 병행하세요. 특히 강의를 듣는 동안에도 수동적으로 듣지 말고 강사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스스로 답을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필기 예쁘게 정리해도 시험 망하면 의미 없습니다. 정리는 복습을 위한 도구일 뿐. 정리만 하지 말고 문제풀이에 집중하세요. 내용을 요약하는 것보다 개념을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학습해보세요. 짧고 강하게 공부하는 포모도로 기법 같은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을 활용하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죠. 하루 10시간 공부한다고 점수가 오를까요? 아니요. 시간이 아니라 집중력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에 공부하세요. 아침 시간 활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교과서를 통째로 외운다고요? 99%는 다 까먹습니다. 진짜 성적 올리는 사람들은 이 방법을 씁니다. 기억에 남는 공부법은 따로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복습하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특히 개념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연습이 중요한데요. 시험 문제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개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나오니까요. 공부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 제대로 된 공부법으로 성적을 바꿔야 할 때죠. 공부를 오래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고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성적을 올리는 첫걸음입니다. 강의실 탈출러였습니다. 이 전공 나오면 취업 못합니다. 이제 대학교 졸업장만으로 취업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학과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큰일 납니다. 이 학과, 이 대학, 취업률 보고 오세요. 깜짝 놀랍니다. 예술은 열정만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업계에 취업할 수 있는 자리도 적고 안정적인 수업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영화 감독, 배우, 뮤지션 등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그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는 관련 직종이 아닌 일반 사무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죠. 철학과.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취업 시장에서 전공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헌정보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 사서가 목표라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그 자리도 한정적이죠. 대학원까지 가야 겨우 전공 관련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전공자는 전공 무관 직군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철학과 출신의 경우 로스쿨을 준비하거나 IT, 금융 등 전혀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트레이너나 코치가 되려면 추가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체육교사는 임용 경쟁률이 치열하고 프로스포츠 업계에 들어가는 건 더 어렵습니다. 특히 체육 관련 업계는 대부분 계약직이 많아서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면 현실이 힘듭니다. 운동선수를 제외하면 졸업 후에는 헬스 트레이너, 재활치료 보조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지만 연봉이 높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반면 취업이 잘 되는 학과는 미래를 생각하면 IT, AI, 데이터 사이언스, 반도체 공학 같은 분야가 유명합니다. 특히 최근 기업들은 학벌보다 실력을 중시하는 추세죠. 간호학과도 취업률은 높지만 퇴직률이 높은 현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전공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쩌죠? 학과 선택 잘못했다고 취업 포기할 건가요? 이제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입니다. 학벌보다 실무 능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력서를 채우기 위해 어떤 경험을 쌓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전공을 살릴 수 없다면 단순히 새로운 학위를 따는 것보다는 자격증 취득, 실무 경험 쌓기, 온라인 강의 등을 활용해 이력서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학력과 전공이 불리하다고 느낀다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미래를 바꿀 선택,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강의실 탈출러였습니다. 학위를 따면 뭐든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은 다릅니다. 이 학위, 이 전공, 정말 시간과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요? 졸업하고 나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IT가 대세인데 성공이 망한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개발자가 필요하다는 말은 맞지만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부트캠프, 국비 지원 교육, 비전공자의 전환학습 등으로 개발자 시장이 포화 상태, 특히 주니어 개발자의 취업 경쟁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실무 경험이 없으면 뽑지 않거나 대기업은 고스펙 위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전공만 믿고 졸업하면 생각보다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쓰이는 전공이라던데 왜 비효율적일까요? 경영학과 졸업생이 너무 많아 희소성이 전혀 없습니다. 기업에서는 경영학 전공자보다는 특정 기술인 회계, 마케팅,
데이터 분석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따라서 경영학을 전공하더라도 공인회계사, 마케팅 자격증,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경영학 학위만 가지고는 취업하기 어려운 전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오는데 사회복지사가 유망 직업 아닌가요? 사회복지업계는 박봉과 높은 이직률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감정노동이 심하고 업무량 대비 급여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격증이 필수인데 자격증이 있어도 복지기관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관련 직군은 열정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처우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과학 분야라고 하면 유망할 것 같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생물학 전공자는 연구직 외에는 전공을 살릴 기회가 적죠. 환경공학은 공공기관 취업이 가능하지만 채용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연구를 계속하려면 대학원 진학이 필수인데 그만큼 경쟁도 치열합니다. 기본 학위만으로는 취업이 쉽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영어를 잘하면 취업이 쉽다고요?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현실은 다릅니다. 특정 기술 없이 단순 외국어 능력만 갖추면 경쟁력이 낮습니다. 결국 추가적인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취업이 어렵죠. 실제 취업 시장에서 필요한 것은 언어가 아니라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IT, AI, 반도체 등의 분야는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학위만 믿고 취업을 준비하기보다 실무 경험과 자격증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죠. 취업이 잘 되는 학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하는데요. 학위가 무조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목표와 현실을 고려한 전략적인 선택이야말로 무작정 대학을 결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강의 실탈 출로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교육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 세계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특이한 교육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시험도 없고 학생이 직접 시간표를 짜는 나라가 있다면 오늘은 한국과 완전히 다른 해외 교육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핀란드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국 단위 시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영어 듣기 평가, 모의 평가, 수능 등이 없다는 말이죠. 대신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르는 것에 집중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받으며 교육의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그런데도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나라, 한국과 비교하면 정반대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네덜란드는 초등학교부터 학생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세 가지 트랙 중 하나를 선택해 심화학습을 하는데요. 시험 위주의 공부가 아니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많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처럼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이 능동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구조이죠.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학생들은 성적과 적성을 기반으로 세 개의 진로 트랙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김나지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 두 번째, 레알슐레. 실용적인 직업교육과 대학 진학을 병행. 마지막으로 하우프슐레.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한 학교. 어릴 때부터 진로를 확실하게 결정하는 독일의 시스템입니다. 일본은 한국만큼 교육열이 높지만 과외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학교에서 방과 후 자율학습과 보충 수업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스포츠 계열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프로 선수를 많이 배출하고 있고 그만큼 체육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대신 입시 경쟁은 굉장히 치열하고 한 번 탈락하면 재수를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죠. 싱가포르는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학생별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요. 학생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 개별 맞춤 과제를 제공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덕분에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학업 성취도를 자랑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오늘 소개한 해외 교육 시스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교육과 비교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확실히 보이죠. 시험 없는 핀란드식 교육, 학생 중심의 네덜란드 교육, 조기 진로 결정이 중요한 독일 시스템, 각국의 교육 방식에는 그 나라만의 철학과 문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교육 시스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강의 실탈 출러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됩니다. 바로 수능이죠. 그런데 수능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해외 대학 입시는 더 어렵습니다. 1년 내내 평가받아야 하는 나라에 비해 우리는 편하게 대학에 가고 있죠. 미국엔 수능과 같은 시험이 없습니다. 대신 SAT, ACT가 있기는 하죠. 하지만 우리처럼 이 시험의 등급으로만 대학을 가는 건 아닙니다. 성적은 물론이고 AP 과목, 동아리, 추천서, 봉사활동까지, 즉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임을 어필해야지만 입학이 가능하죠. 결국 단순히 공부만 잘한다고 들어갈 수 없으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스펙을 쌓기 위한 노력과 그만큼의 상당한 비용을 쏟아부어야만 됩니다. 영국의 입시는 단순한 편입니다.
A레벨에서 성적만 잘 받으면 대학 입학이 가능하죠. 대신 가려는 전공을 미리 정해야 하다 보니 고등학교 때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좋은 점은 우리나라처럼 많은 과목을 공부할 필요가 없고 전공 맞춤형 공부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입시 시험 바칼로레아, 줄여서 바크, 선택 과목 시험도 있지만 논술이 핵심입니다. 문제를 보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써야 하기 때문에 철학적인 사고력이 필수인데요. 우리나라처럼 일관된 논술 전형이라고 보기보다는 표현력과 논리력이 중요합니다. 일본은 한국처럼 공통 테스트라는 입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대학이 추가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수능을 봐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일본의 명문대인 도쿄대는 공통 테스트와 도쿄대 자체 시험이 있어 합격률이 최악을 달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수생도 많고 입시 압박이 장난 아닙니다. 한국의 고등학교 과정을 시험 보는 아비투어를 통해 대학을 가는 독일은 입학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졸업이 문제죠. 출석 체크도 없고 공부나 수업도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학생들은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할 텐데요. 문제는 시험 난이도가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이죠. 결국 어려운 전공을 간 학생의 절반 이상이 대학을 중도 포기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능은 인생 한 방을 외치며 준비하고 있죠.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철저하게 입시를 대비합니다. 하지만 목표는 단순하게도 의대, 미국처럼 활동과 에세이를 필수적으로 하지도 않고 프랑스처럼 창의력이 필요한 논술을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그저 시험만 잘 보면 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우리나라의 입시제도, 과연 정상적인 행태일까요? 강의실 탈출러였습니다. 수능만큼 무서운 게 또 있다? 외국인들이 듣고 경악한 한국의 교육 문화. 오늘은 외국인에겐 기이하게 보이는 한국에만 있는 기묘한 교육 제도를 알아봅니다. 외국인 친구한테 학교 수업이 끝나도 밤 10시까지는 학교에 있어야 해 라고 말하면 무슨 반응을 보일까요? 야자는 이름만 자율이지 현실은 반강제적입니다. 학생들은 집보다 더 오래 머물러야 하는 학교, 심지어 야자를 빼면 불이익을 준다는 학교도 있었죠. 이게 바로 한국 고등학생의 현실입니다. 월요일 아침, 토요일 아침, 학생 전원 운동장 집합.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은 기본. 가끔은 날씨도 춥고 더운데 오랜 시간 서 있는 건 범입니다. 외국은 학교에 조회 시간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만 이렇게 정신교육이라는 빌미를 받고 있습니다. 학종은 종합, 즉 교과의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생기부에 기록되는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내신 성적만으로는 안 된다 싶은 학생들은 이제는 전교회장도 해보고 봉사활동도 하고 자기소개서도 잘 써서 예쁘게 생기부를 꾸미면 됩니다. 심지어 부모의 직업이나 배경이 영향을 주기도 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머리 길이를 재서 자르라고 하냐고요? 여전히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은 무조건 단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마 금지, 염색 금지, 귀걸이 등 액세서리 금지까지 제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진짜 많은 외국인들이 왜? 라고 100번 물어보는 포인트죠. 이름만 들어도 대학 진로가 예측되는 고등학교가 있죠.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 과학고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곳에 입학하기 위해 초등학생 때부터 입시 컨설팅을 받기도 합니다. 특정 학교에 가면 대입에서 유리하다는 믿음,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시스템적으로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겐 너무 익숙해서 이상하지 않았던 것들, 알고 보면 외국인 눈에는 정말 낯설고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교육 문화, 앞으로는 바뀌지 않으면 미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의실 탈출러였습니다. 아직도 좋은 대학 이꼴 성공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학보다 더 중요한 성공한 사람들의 5가지 공통점을 알려드릴게요. 생각만 하다 끝나는 사람들 너무 많죠. 성공한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일반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이 사람들은 이미 무언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업, 유튜브, 개발 공부, 디자인 포트폴리오 등 직접 움직이는 사람이죠. 무형의 스펙보다 중요한 건 실체가 있는 능력입니다. 외국어, 코딩, 디자인, 영상 편집, 글쓰기 등 대학 졸업장보다 이력서에 담을 수 있는 실력이 훨씬 더 중요하죠. 특히 요즘 기업은 바로 쓸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러니 경력 같은 신입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괜히 학벌에 의존해 재수, 삼수, 사수 생각하지 말고 기술부터 배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사람이 뭘 할 줄 아는지 단 3초 만에 보여주는 자료, 포트폴리오입니다. 요즘은 전공보다 결과물이 더 중요하죠. 깃허브, 브런치,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등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학연,
지연보다 무서운 건 요즘 커뮤니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발자 모임, 작가 모임, 프리랜서 네트워크 등 배우는 단계인 학생밖에 없는 학교보다 이미 현직자가 모여있는 곳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건 당연하겠죠. 대학교 모임? 이젠 커뮤니티가 대세입니다. 꼭 대학을 안 가도 되는 사람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대학이 성공을 보장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학위는 하나의 선택지일 뿐 답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요즘은 학위도 다양한 루트로 취득 가능하다 보니 이제 학벌적으로 어필하는 것은 자기만족에 불과한 쓸모없는 스펙입니다. 대학이 인생의 정답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결과물과 실행력이 미래를 바꾸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꼭 입시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준비하시겠습니까? 강의실 탈출러였습니다. 수능 없이도 대학을 간다고요? 진짜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고등학교, 수능, 대학, 이 루트 말고도 한국엔 알아두면 쓸모있는 대체 제도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은 수능 없이도 대학을 가거나 다른 방식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한국의 숨겨진 교육 제도를 알아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는 무조건 취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경로도 대학 진학 루트가 꽤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체 경력자 특별 전형, 재직자 전형 또는 내신 우수자 전형 등을 통해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죠. 게다가 자격증 플러스 실무 경험이라는 이점 때문에 오히려 전공 맞춤형 학과로 편입하거나 실용적인 진로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죠. 학문보다 실무를 먼저 체험하고 진학하는 흐름, 오히려 효율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학업을 중간에 그만뒀거나 성적이 낮았던 사람들에게도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흔히 알고 있는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부터 기초학력 보완형, 특별 전형, 실업계 고교 출신 특별 전형 등이 대표적이죠. 이런 전형은 사실 성적보다는 학업 의지와 활동 내역 등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정규 루트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 물론 아직 자세한 청사진은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고등학생도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대학처럼 전공 비슷하게 관심 분야를 선택하고 이수학점이 기준을 넘으면 졸업. 예를 들어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물리와 화학, 생명과학 등의 수업만 듣고 졸업. 문과를 지향하는 친구는 문학과 사탐 중심의 커리큘럼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 제도가 고등학교로 내려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학교 인프라나 지역 차이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권이 진짜 선택권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의해 가던 대안학교나 비인가 학교는 잊으세요. 국가에서 인가받지 못한 학교 출신 학생들도 충분히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이후 대입 전형으로 대학에 도전하거나 특정 예술계열 실기중심 학과로 진학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이곳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등에서 일반 고등학교보다 오히려 더 깊은 경험과 주도성을 어필하다 보니 더 유리하게 대학에 진학하기도 합니다. 교실에만 갇히지 않았던 교육 경험이 오히려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시험만 붙으면 4년제 학사학위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와 비슷한 듯 다른 독학 학위제입니다. 말 그대로 정해진 시험만 통과하면 정규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목별로 4단계 시험이 있고 전공은 제한적이지만 경영학, 법학, 컴퓨터공학, 유아교육학 등 인기 있는 분야는 모두 포함이 되어 있죠. 특히 공부도 셀프, 고르는 과목도 셀프로 고를 수 있고 비용 역시 별다른 학원을 다니지 않는다면 응시료밖에 들지 않아 공부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최소 비용으로 학위를 딸 수 있는 숨겨진 명물제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한 길만 정답처럼 믿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정규 학교가 아니어도 수능이 아니더라도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인생은 한 줄로 된 정답지가 아니라 내가 써내려가는 서술형 답안입니다. 강의실 탈출러였습니다. 자격증 하나로 인생이 바뀐다는 말,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취업, 이직, 공기업 입사까지 국가기술 자격증은 이제 필수템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공부한다고 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따는 국가기술 자격증 탑5와 자격 요건이 안 될 때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자격증, 바로 전기기사입니다. 전기기사는 공기업, 발전소, 공장 설비, 심지어 아파트 관리소까지 어디서나 쓰이죠. 전기 쪽은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연봉, 복지, 안정성 모두 탑급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증 아무나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전기 관련 학과 졸업자이거나 실무 경력이 최소 4년이 있어야 응시 자격이 생기죠. 때문에 해결 방법으로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활용합니다. 전기공학 전공 학점을 이수하거나 관련 학과로 인정되는 학점만 가지고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하는데 나아가서 학위까지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을 갖추고 나면 누구든 전기기사 시험 응시가 가능하죠. 정보처리 기사는 취업시장에서 거의 필수처럼 여겨지는 자격증입니다. IT 분야는 물론이고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서류 통과 조건으로 걸리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이 자격증 역시 관련 전공이 없거나 실무 경력이 없으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부터 만들어야 시작이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는 어느 현장에서든 꼭 필요하죠. 산업안전기사는 건설업, 제조업, 심지어 병원이나 대형 건물 관리직에도 요구되는 자격증입니다. 특히 안전 관련 부서는 정규직 비율도 높고 공공기관 채용 시 우대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자격의 벽이 존재합니다. 전공이 없거나 실무 경력이 없으면 시험 응시가 불가한 것이 우리나라 국가기술 자격의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점은행제에서 안전공학 전공 과정을 이수하면 그 자체로 응시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경력을 쌓는 것보다 빠르고 실용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기사는 단순히 자격증 하나가 아니라 설계부터 현장 감독, 인허가 업무까지 전방위로 커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특히 대형 건축사무소, 공공기관, 공무직 채용에서는 필수 항목으로 자주 등장하죠. 하지만 역시 전공자가 아니면 그 기회를 잡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물론 오프라인 학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격증 하나 따르고 대학에 들어간다?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효율적인 과정으로 시작하는 게 보다 빠른 취업의 문을 여는 길입니다. 기계설계기사는 정밀기계, 제조업, 반도체 산업까지 커버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자격증입니다. 특히 CAD, 3D 모델링 등 실무 능력과 함께 자격증까지 있으면 취업 시장에서 매우 유리하죠. 그런데 역시 문제는 관련 전공자 또는 실무 경력자가 아니면 응시조차 불가능하다는 점. 이때도 학점은행제가 해답이 됩니다. 전공으로 필요한 이론과 학점을 이수하고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죠. 자격증은 무작정 공부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딸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게 먼저죠. 전공도 없고 실무 경력도 없어서 고민이라면 학점은행제라는 선택지를 꼭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시작하면 당장 내년 회차의 기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한다면 당연하게도 서둘러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강의실 탈출러였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앞으로의 인생은 무조건 수능, 대학으로 정해진다? 아닙니다. 이제는 다양한 길이 존재하고 그 중엔 오히려 더 효율적인 방법도 있죠. 오늘은 고졸 이후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인생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흔히 시작하는 루트이자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당장 돈을 벌고 싶은 사람,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진로가 명확한 경우에 선택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학력이 필요하다는 한계에 부딪히는데요. 승진, 이직, 시험 자격 등에서 학력 제한이 문제되죠. 하지만 일하면서 학위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겐 시간과 비용이 가장 큰 고민인데요. 이런 경우 사이버대나 독학학위제, 방통대나 학점은행제로 뒤늦게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도 대학을 갈 수 있는 루트입니다.
하지만 검정고시는 기회를 열어줄 뿐 실질적으로 대학을 들어가는 건 또 다른 경쟁이죠. 게다가 수능이나 논술 등 기존 입시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진짜 어려운 건 그 다음 단계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지나서야 알게 되죠. 전문대는 실무 중심 교육과 빠른 취업이 강점입니다. 하지만 졸업 후 학사 학위를 따기 위해 편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죠. 결국 학력 개선을 해야 취업에 유리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인데요. 편입은 내신, 영어, 면접 등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합니다. 무리하게 준비하다가 포기하거나 방향을 잃는 사례도 많습니다. 표준화된 교육이 맞지 않는 학생들에게 유연한 루트입니다. 하지만 학력 인정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결국 검정고시를 통한 진학이 필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도는 열려 있지만 여전히 대학이나 사회로 가는 문턱은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이때도 검정고시 이후 학점은행제 등을 활용해 정규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처음부터 대학교를 다니지 않고 학위만 취득하는 루트입니다. 독학학위제는 정해진 시험에 통과하면 정식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학점은행제는 내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해 관련 과목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고 학점을 취득하면 정식 학위로 인정됩니다. 대부분의 전공이 온라인 강의로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비용, 진로 설계 모두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성인 학습자, 재취업 준비생, 군인, 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공부를 중단했던 이들에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되는 제도죠. 중요한 건 지금 당신에게 맞는 루트를 찾는 겁니다. 수능이 아니어도, 정규대학이 아니어도 학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졸 이후 가장 효율적으로 학위를 딸 수 있는 루트이자 다양한 진로에 연결될 수 있는 통로. 무엇이 내게 옳은 방법인지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강의실 탈출러였습니다. 대학 졸업장이 취업을 보장해 줄 거라 믿었죠. 근데 졸업하고 나니까 진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겠다는 말 생각보다 많이 듣습니다. 오늘은 학위는 있는데 직무 역량이 없는 현실, 그 원인과 해결책을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입시 때는 점수 맞춰서 전공을 선택하고 졸업까지는 합니다. 근데 막상 취업하려고 보니까 내 전공이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 벌어지죠. 학점은 4점대인데 자소서에 쓸 게 없다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렀을 뿐인데 그게 과연 전공 역량이었을까요? 대학은 이론과 학문 중심으로 돌아가죠. 실습이나 현장 경험은 오히려 부족합니다. 반면 기업은 지금 이 사람 뽑아서 바로 투입할 수 있냐가 포인트입니다. 결국 학위만 갖고는 부족하고 실무 경험이나 실질적인 능력을 따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스펙은 좋은데 왜 안 뽑히지? 라는 혼란이 시작됩니다.
예전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가 중요했지만 요즘은 뭘 할 줄 아냐가 더 중요합니다. 공기업, 공공기관, 대기업까지도 NCS, 실무 면접,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이죠. 학력은 기본 요건일 뿐 실무에 직접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공기업 채용에서는 지원자의 포트폴리오만 보고 1차 전형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학위가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자격증 응시, 승진, 기타 시험 등에서는 여전히 학위가 필요하죠. 문제는 학위만으론 안 된다는 것. 학위와 실무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디 나왔냐 보다 뭘 해봤냐를 묻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맞춰 등장한 제도가 바로 학점은행제입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동시에 자격증 공부, 실습, 포트폴리오 등을 준비할 수 있죠. 대학처럼 정해진 커리큘럼에 묶이지 않기 때문에 유연하게 내 진로에 맞춘 학습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장인, 창업준비생, 이직 희망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루트이기도 합니다. 졸업장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대이죠. 학점은행제는 단순히 학위만 주는 제도가 아니라 진짜 실력을 준비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시간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 것입니다. 강의실 탈출러였습니다.